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그 코딩 관련보다 조금 더 통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심슨의 역설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그 시각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 요거를 그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문법을 약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시각화라는 거 그러니까 고차원 시각화를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를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문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이 세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못 그린다 그랬죠? 요거 세 개가 중요하거든요. 뭐 저 지지플랫 해가지고 뭐 오브젝트 쪽에서 이제 그리는 거는 몇 번 연습하면은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뭐 그림 그려봐 그러면 이제 되게 막연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될지 이런 거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문법이 뭔지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이제 타이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헤들리 위컴이 이제 좀 대중화시킨 개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타이디 데이터라는 걸 그냥 직독직해 하면은 뭐 잘 정리된 데이터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는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봤던 거 DF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인데 그거는 그냥 형식이 안 맞는 거잖아. 포맷이 안 맞는 건데 그럼 포맷만 맞추면 이제 잘 정리가 된 데이터이냐? 요게 또 미묘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이 핸드폰을 몇 대 팔았는지, 애플이 핸드폰을 몇 대 팔았는지, 그거를 이제 월별로 1년 단위로 쭉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2개의 로우가 있고, 1월, 대충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2월, 3월, 엑셀 좀 써보셨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그만 씁시다. 대충 위에 삼성, 애플, 뭐, 21개 팔아치고, 숫자가 너무 작네. 아무튼, 애플은 뭐, 한 6개 정도 이렇게 팔았다고 칩시다. 얘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 타이디 데이터인가요? 깔끔하죠. 이거보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나? 그쵸?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얘를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바플랏을 그리는데 X축에다가 삼성, 애플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잠깐만 아니다. 라인 플러스 그려야 되겠다. 이게 1, 2, 3, 4이니까 그렇죠? X축에다가 시간 그러니까 뭐 1월, 2월 이런 거를 그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뭘 그리고 싶냐면은 이거를 그려야 되겠지. 뭐 달리 뭐 그릴 게 뭐가 있어. 그쵸? 20일 뭐 이런 판매량. 삼성이랑 애플은 뭘로 표현해야 되지? 색깔로 하면 좋겠죠? 삼성은 뭐 파란색, 애플은 뭘로 할까? 검은색으로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회사를 구분. 자, 요거를 어떻게 그릴까요? 지지플라 스타일로 매핑 규칙을 정의를 해봅시다. A, E, S. X는 뭐예요, 여기서? X는 뭘로 해야 되지? 이게 안 되죠.
X에다가 뭐를 써야 돼요? 컬럼 이름을 써야 되잖아. 지금까지 데이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요런 데이터, 방금 했던 거, 그 차. 그럼 컬럼이 연비 뭐 이런 컬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컬럼에 드라이빙 타입이 있었어요. 그 컬럼 이름을 내가 X에다 썼잖아요. Y에다 쓰고 컬러에다 쓰고. 여기 지금 쓸 수 있는 거 X나 Y든 색깔이든 뭐를 쓸 수 있는 거는 삼성하고 애플밖에 없죠. 그렇죠? 이 코딩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못하죠. 얘는 타이디 데이터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월, 날짜, 1월, 2월.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판매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삼성, 1월, 다시 날짜 1월, 애플. 그러면 삼성 판매량 21, 애플은 6.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삼성은 판매량이 18, 삼성 18. 그 다음에 2월, 애플 판매량 4.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X축에다가 날짜, Y는 판매량,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코딩이 쉽죠. 얘가 타이디 데이터예요. 이게 요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이거를 보고 너무 깔끔하다, 데이터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 이러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그리기 되게 불리합니다. 요게 안 돼갖고 처음에 힘들고, 그러니까 타이디 데이터라는 개념이 뭔지 몰라요, 보통은. 왜냐하면 깔끔하게 보이거든. 제가 봐도 깔끔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좀 이상한 데이터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타이디 데이터가 컴퓨터한테 타이디한 거예요. 인간한테 타이디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처리할 때 타이디한 거. 타이디 데이터라는 정의를 잘 알아야 되고, 요런 데이터를 내가 타이디 데이터라는 거는 알겠어. G 플러스 하도 그리다 보니까 왠지 내가 경험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그리기 편하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데이터를 보통 이렇게 정리해서 주지 않고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땐 얘가 타이디 하거든. 그쵸? 이렇게 된 거를 이거로 바꿔야 돼요. 요 문법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 3개가,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몰라. 우리는 일단 알죠. 라인 플러스를 그릴 거고 색깔로 회사로 구분하고 싶다. 이 정도는 이제 알겠는데, 그 데이터, 아니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지를 지금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쳐도 얘를 갖고 얘를 만드는 방법을 또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있네. 맨 왼쪽이 날짜가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삼성, 애플, 화웨이, 샤오미, 뭐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폰을 팔았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타이디 데이터인가요? 아니죠. 방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깔끔해 보이죠. 사람이 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19년 10월에는 삼성이 이만큼 팔았고 애플이 이만큼 팔았구나. 이런 정보를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타이디하지 않습니다. 타이디하지 않다라는 거는 컴퓨터가 그리기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차원 시각화를 하기에 좀 불리하다라는 의미예요.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을 뽑아 갖고 요거를 하나로 받아요. 그다음에 매프란 라이브러리로 요거 삼성을 받고, 그다음 매프란 라이브러리로 데이터하고 삼성을 그려. 그다음 컬러를 지정해 줘요. 그다음에 X는 똑같이 두고 Y를 돌려요. 그래서 이제 Y를 이제 컴프레션으로 쭉 돌려 갖고 뭔가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고 포문에 넣어 갖고 이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중첩해 갖고 쭉 그리면 되겠죠. 그렇게 코드를 짜는 것보다 데이터 프레임을 바꾼 다음에 GG 플러스로 넘기는 게 빨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짜면은
그 순간순간에 야 내가 지금 그려놓고 보니까 그림이 별로다. 이번엔 이렇게 그려봐 저렇게 그려봐 하는 요구에 계속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아무튼 요거 있죠. 요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우리가 타이디한 데이터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컬럼에 뭐가 와야 돼요? 날짜, 그렇죠? 데이트 이런 게 오면 좋겠고, 그렇죠? 이거를 X축이든 뭐든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뭐가 돼야 돼요? 판매량. 그 다음에는 회사. 뭐 이 정도만 넣으면 다 표현이 되겠죠? 일단은 그 크게 이런 거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양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그거 괜히 지웠네. 요거를 예시로 제가 몇 개만 써보면은 날짜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는 요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461이라는 거를 넣고 회사는 삼성 넣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324를 넣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눈으로 이거를 계속 만들면서 제가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칩시다. 질문이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DF라고 치고 내가 추가적으로 만든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DF2라고 칠게요. 그럼 DF2가 로우가 많아요? DF1이 로우가 많아요? 로우가 많다라는 거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긴 거 바뀌는 게 많죠. 왜냐하면 당장 이거 이 한 줄만 해도 몇 개의 로우가 튀어나와. 그쵸? 그러니까 로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넓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영상으로는 볼 수 없겠네. 하여튼 이렇게 길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게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여기 굳어 있는 거를 이렇게 녹여요. 막 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막 흘러내리겠죠 데이터가. 그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게 있고 하나는 중첩 구조로 막 만들어 갖고 하이라키를 엄청 만들어요. 그 다음에 리셋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녹이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녹이는 거를 어떻게 하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녹이면 돼요. DF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는 첫 번째 컬럼이 이렇게 흘러요. 흘러가지고 쭈루룩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 쭈루룩 흘러갖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베리어블은 컬럼들의 이름 그 다음에 컬럼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값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겠죠. 얘는 그럼 타이디 데이터인가요? 이쪽 애매하다. 이게 컬럼 이름이 또 보니까 이상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회사 이름이 컬럼 이름이잖아요. 여기는 날짜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결국에는 컬럼 이름으로 내가 신미성을 매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는 컬럼 이름을 내가 뭘로 잡아야 돼? 이거 뭘로 잡으면 안 되겠죠. 데이터가 같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만 빼고 녹여야 되겠죠. 얘만 빼고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쓱 보니까 눈치가 좀 있으면 여기 있는 거는 인덱스잖아요. 인덱스는 안 녹아내렸죠. 그쵸? 인덱스가 지금은 제가 이제 정수를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뭐 학번 같은 거로 인덱스를 매길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는 안 녹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set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set 인덱스를 해주고 말 그대로 인덱스를 설정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한쪽 컬럼이 인덱스로 나오게 돼요. 나 이거 싫어. 원래대로 다시 바꾸자 하면은 요거를 하면은 원래대로 됩니다. 셀 인덱스, 리셋 인덱스. 요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고 요거를 세팅한 다음에 얘를 녹이면은 여기 있는 애들만 녹겠죠. 된 거 아니야? 됐죠? 첫 번째 컬럼이 회사, 두 번째 컬럼이 그거. 그 다음에 그게 없어지는구나. 인덱스 잡은 게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따로 빼야 되는데 그냥 정석대로 해야 되겠다. 요 멜트를 하고 이 방금 했던 거를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녹이면 이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ID 그러니까 인덱스에 대응하는 거를 내가 데이터로 잡겠다라고 하면은 요 방식으로 여기 뒤에는 셋 인덱스를 한 다음에 멜트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있는 날짜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녹이는구나.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가 세팅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쓰면은 녹아서 원래 설정이 되었던 인덱스가 무시되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덱스가 무시되는 거를 내가 하지 마 라는 옵션을 주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덱스가 유지되고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인덱스를 다시 컬럼으로 빼고 싶어. 원래는 인덱스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되죠. 이런 코드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이제 선호하는 방식. 여기 있죠? 이렇게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쌓아요. 그러면은 스택을 하게 되면은 인덱스가 중첩 구조로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인덱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멀티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리셋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일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 과정이 딱딱딱딱 보여가지고 그리고 옵션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갖고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되게 이게 좀 역설적인 방법인 게 원래 타이디 데이터라는 개념은 멀티 인덱스가 있으면 타이디 데이터가 안 되거든요. 멀티 인덱스가 있으면 컬럼에다가 뭘 전달해갖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애초에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는데 그냥 결국에는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좀 더 이제 보기 편한 형태는 이 스택을 계속 풀어주는 게 원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길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중첩을 계속 시켜요. 중첩이 안 좋은 건데 중첩을 그냥 끝까지 다 시킵니다. 시킬 수 있는 만큼 다 시켜버리고 한 방에 리셋을 해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좀 더 선호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하겠습니다. 중첩된 인덱스를 구할 일이 이제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제 많이 했죠.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갖고 내가 뭐를 시각화를 하고 싶다. 얘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인덱스가 중첩이 되어 있죠. 그쵸?
여기하고 여기도 컬럼 인덱스가 지금 중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중첩되어 있는 인덱스 구조거든요. 이런 거를 내가 녹일 때 멜트로 하게 되면 얘가 녹아내서 어떤 모양으로 될지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하기 힘드니까 일단 스택을 하나씩 해가면서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파악을 합니다. 얘를 한번 스택을 해요. 그러면은 스택을 하기 전이랑 스택을 한 다음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항공사별로 그 다음에 요일별로 그다음 얘는 그 캔슬이 되었는지 캔슬이 안 되었는지 뭐 그러한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가 또 하나가 필요할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캔슬이 되었는지 평균을 구한 게 있고 카운트를 구한 게 있네요. 여기에서 스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로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인덱스 로우 쪽에는 멀티 인덱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컬럼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스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3중 컬럼에 하나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3중으로 되죠. 한 번 더 하면은 아이고 왜 뒤에는 또 한 번에 많이 했어. 여기가 4중 컬럼에는 없죠. 인덱스가 그쵸? 그래서 AA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민 요렇게 엑셀 보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막 정리한 자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을 그리기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항공사별로 어디가 많이 취소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X축에 항공사, Y축에 뭐 그 민 요런 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를 Y축에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잡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타이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리셋 인덱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컬럼에 두 개 있고 로우에 두 개 있던 중첩된 구조가 지금 스택을 하게 되니까 컬럼에 중첩 구조가 빵이 되고 로우에만 중첩 구조가 지금 4중으로 돼 있잖아요. 이 4중 중첩이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AA에 위크데이 그다음에 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거는 이 항공사에서 내가 요렇게 캔슬된 건지 이제 아니면 우회를 한 건지 뭐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뽑아주고 거기서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될지 카운트만 이제 플러스를 할지 요런 거를 이제 하는데 요거는 쉽게 뭐를 할 수 있어요. 쿼리를 이용해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원하는 정보들을. 그래서 요게 이제 타이디 데이터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스택 인덱스를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컬럼 이름이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좀 너무 이상하니까 여기 있는 그 컬럼 이름만 0이라는 거를 밸류 그냥 어떤 이제 숫자가 있으니까 그냥 밸류라고 하자 해서 이제 밸류를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이 좀 바뀌게 돼요. 요것도 이제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이거는 그 집계하는 방식의 함수 차이 뭐 그리고 이런 이름을 줄 수도 있겠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요 상태로 두고 시각화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언스택은 말 그대로 이제 스택을 이제 되돌리는 거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스택 한 다음에 리셋하는 게 저는 가장 편해요. 왜냐하면 스택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좀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요건 이제 언스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지금까지는 이제 타지 않은 데이터를 타이디하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 말하면은 와이드하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롱폼으로 이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멜트하고 스택이 있는데 그러니까 멜트하고 스택 플러스 리셋 인덱스 요게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선호합니다. 멜트를 잘 사용하진 않아요. 요거는 타이니 데이터의 개념을 설명을 한 건데 이제 그 긴 데이터 이제 뭐 그러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타이니 데이터의 정의는 원래 이제 그 책에는 정의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써 있긴 한데 그 정의보다 그냥 내가 지지플랫이나 그런 어떤 툴을 이용해서 그릴 때 변수를 전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살펴보니까 요런 데이터에서
커리 같은 거를 쓰면은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엔 좋은데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뽑아내야 할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기 되게 쉬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커리를 쓰기 좋아 보이는 데이터.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데피니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면은 저한테 나중에 그냥 따로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좀 해보면은 요 데이터는 이제 어제 이제 봤던 축구 선수들에 대한 이제 능력치가 쭉 있는 데이터예요. 피파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에서 커리를 써갖고 국적이 이제 한국이거나 국적이 일본인 선수들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축구 선수들만 뽑았어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까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손흥민이 있고 그렇죠? 코리아하고 재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461 요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할 건데 이 중에서 여러 개의 컬럼을 볼 필요도 없이 국적이랑 요게 이제 전체적인 능력치거든요. 전체적인 능력치 이 전체적인 능력치하고 그 다음에 나이 요 세 개의 컬럼만 뽑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한국 선수고 요 능력치하고 나이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192 129라는 그 로우 인덱스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그냥 원래 데이터셋으로 보고 분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덱스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셋 인덱스를 해요. 인덱스를 한번 리셋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이제 얘는 원래 리셋을 해서 내가 0으로 만들게 했는데 원래 129였어 라고 하나 보여줘요. 이게 싫어서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이거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 리셋을 하고 예전 정보를 드랍할지를 묻는 옵션에서 드랍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평균적인 능력치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셔널리티가 코리아인 것들만 이제 쭉 묶어갖고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내셔널리티가 재팬인 것들만 쭉 묶어갖고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두 데이터 프레임의 요거의 평균값을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에다가 아유 그룹 바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을 넣어주고 여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딱 봐도 이거 좀 거슬린다.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적절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리셋을 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x축에다가 얘를 넣고 y축에다가 요거를 넣으면은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타이디 데이터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저장을 하고 요렇게까지 그리면은 도화지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 다음에는 무슨 지움인데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할 겁니다. x축에다가 국가를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능력치를 넣게 될 건데 그거 요 컬이라는 지점 있죠. 요건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시트에다가 옛날에 뭐 점이나 선 같은 거를 그렸는데 이번에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려서 합쳐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왼쪽은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한국인데 이 일본이랑 한국의 이제 능력치를 보니까 일본이 조금 더 높네요. 평균적인 능력치는 그렇죠? 근데 뭔가 이제 물론 X하고 Y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구분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다른 국가니까 색깔이 다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컬러를 이제 바꾸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되게 싫어하는 문법인데 컬러가 바뀌긴 했어요. 잘 보면은 여기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끝에 테두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컬러는 얘는 그 바플랫의 테두리 컬러를 의미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 이거를 지금 바꾸라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채워지는 거를 바꾸라는 의미잖아요. 꼭 요 옵션을 줘야지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요건 이제 컬러를 바꾼 거고 방금 설명한 거네요. 그 다음에 평균 연령도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내셔널리티가 이제 한국인이랑 재팬인이랑 각각 나눠갖고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서브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서브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방식으로 생겼으니까 컬럼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에이지 컬럼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평균이라는 직계함수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쓰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국적으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이 컬럼에 평균을 적용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그 인덱스가 좀 이제 보기 싫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인덱스로 되어 있고 좀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리셋을 한번 시켜줘서 우리가 이제 그 0, 1 옵저베이션 요 순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럼 두 개가 잘 정리되어 있네. 이 상태로 일단 만들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는 또 한국이 좀 더 높네요. 능력치는 한국이 좀 더 떨어지고 나이는 좀 더 이제 한국이 높습니다. 한국이랑 그 일본의 평균 연령이랑 평균적인 이제 능력치를 같이 비교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여기는 어제 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도 평균을 취하고 여기 에이지에도 평균을 취하고 이 함수를 이제 쓰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그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국적 그 다음에 평균 능력치 요거 스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왼쪽이 이제 국적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원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네요. 그렇죠. 타입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밸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얘는 숫자 0이 들어가 있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니까 (0) 이라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얘는 이제 컬럼을 바꾸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상태로 됩니다. 그쵸? 요거를 요 똑같은 코드겠죠?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타이디 데이터니까 지지플랫을 이용해서 이제 그릴 수가 있겠는데 도화지를 일단 만들고 X축에는 이제 요거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X축에 따라 가지고 에이지하고 평균적인 능력치, 그러니까 나이하고 평균 능력치가 이제 구분이 될 거고 원래는 이제 X축에다가 국적을 구분했는데 국적을 그냥 색깔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X축을 이제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죠. 국적은 색깔로 구분을 하고 Y축에다가 요거를 쓰면은 이 세 가지 변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쌓여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평균 연령이 이제 20몇 살, 그 다음에 그 위에 일본, 그 다음에 평균의 평균적인 능력치가 60 얼마,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일본이 쌓아줬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우리는 항상 일본이랑 비교를 하고 싶어 하니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이렇게 나란히 겹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 축의 포지션을 바꿔주면은, X가 이제 AG하고 이제 그 전체적인 능력치가 있는데, 평균적인 나이는 우리가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능력치는 일본이 좀 더 높다. 이런 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이제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그렸던 그림이고요. 여기까지 아까 그렸던 그림이고, 나는 이 플랫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Y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 갖고 보고 싶다. 뭐 이럴 때는 이제 뒤에 옵션만 바꿔주게 되면은 뒤집혀서 보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막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라고 계속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X하고 Y로 바꿔줘도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요게 좀 더 깔끔한 거 같네. 이제 X축이랑, 그 X축에 이제 요거를 넣고 여기에다 이거를 넣는 것보다 X축에 이제, 일본, 한국, 그러니까 국적을 넣었네요. 그쵸? 여기도 국적을 넣었는데, 이거 서브 플랫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브 플랫의 제목에 이렇게 나이라고 쓰고, 두 번째 서브 플랫 제목에, 이렇게 전체적인 능력치라고 이제 썼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은, 일단 데이터는 이러한 형식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X는 국적이었죠. 그 다음에 색깔은 국가. 그렇죠? 요걸 이제 같이 주고 Y에다가는 이제 밸류를 주고 포지션을 이렇게 피하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줘요. 이거는 서브 플랫을 만드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서브 플랫의 제목은 뭘로 할래? 그러니까 저 서브 플랫을 어떠한 변수에 따라서 서브 플랫을 만들래?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레벨 1이라고 썼죠. 그래서 요거별로 서브 플랫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는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별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 각각 작은 플랫은 X축이 국가, 그 다음에 색깔도 국가, 그 다음에 Y축에 밸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서브 플랫의 타이틀이 레벨 1, 그러니까 그 레벨 1이 의미하는 거는 그 전체적인 능력치니까 원래 데이터의 컬럼 이름이 타이틀로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서브 플랫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왼쪽은 그냥 일본만 하고 오른쪽은 한국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변수, 그러니까 타이틀을 내셔널리티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때 뭐 그 색깔은 그냥 그대로 내셔널리티를 쓰고 X축에다가 오히려 레벨 1을 쓰면은 이렇게 X축이 에이지하고 오버월이 되겠고, 그 다음에 Y축은 똑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이디 데이터로 만들기만 하면 이러한 방식의 그래프를 계속 원하는 방식으로 재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나는 우리나라가 축구를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해갖고 그거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고 제가 이것저것 계속 이제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잘하는 선수가 이제 한 명 있잖아요. 그래갖고 오버올의 평균적인 능력치가 한국에 좀 낮을지더라도 이게 그 축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이제 그렇겠지만 한두 명의 에이스가 뭐 승부를 좀 결정지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그 굉장히 능력치가 좋은 선수를 뽑아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전체적인 능력치가 제일 좋은 사람이 나와보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나와보고 이제 그러한 데이터도 이제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상상을 했는데, 자, 국적은 그냥 그 색깔로 구분을 했어요. 일본, 한국 색깔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쪽에는 에이지하고 오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만들었던 거죠. 아까 만들었던 걸 이제 서브플러스 만들었고, 근데 이 서브플러스 아까 그 X축으로 나란히 따닥 붙였는데 그리드 형태로 붙일 거면은 X축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Y축에서는 맥스하고 민, 그러니까 오버의 맥스 값, 여기는 오버홀의 평균 값을 나타낸 거고, 여기에는 에이지의 맥스 값은 제가 따로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에이지의 평균 값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평균 나이는 우리가 좀 많네. 전체적인 평균 능력치는 우리가 좀 낮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전체 능력치가 가장 훌륭한 선수는 오히려 한국이 보유하고 있고 그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는 거의 비등비등한데 여기는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붙으면 이제 한국이 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려면 일단 전체 데이터에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이 원하는 통계량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씩 보면은 국가별로 일단 그룹핑을 할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는 내가 민이랑 맥스를 둘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는 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구해갖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기는 어렵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잘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따로 하지 않고 나이는 그냥 평균 연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균 연령을 보면은 뭐 체력 같은 걸 우리가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셋, 네. 어이구. 아니, 너무 크니까 막 내려가네. 좀 줄여야 돼. 잘 보이게 하려고 글씨를 크게 했는데 너무 불편하네.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스택을 하게 되면은 아이씨. 음. 아, 이름 또 되게 좁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그룹핑을 한 거고, 그쵸? 보이나요? 뒤에 좀? 네, 보여요? 어, 이렇게 스택을 하게 되면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난값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러면 또 우리 철학이랑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비어있는 값이 있으면 좀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스택을 하고 다시 스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그냥 아까 이 스택된 거에서 난값이 보이는 게 이제 싫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그 멜트를 써서 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습을 위해서. 이 상태에서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이제 사라지니까
인덱스를 빼고 그냥 스택이 낫겠다. 이거 너무 어렵네. 요거를 이용해서 녹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냥 스택이 낫겠다. 스택 한 다음에 리셋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게 제일 단순한 것 같아. 다시 바꿉시다. 스택이 낫겠어. 스택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죠? 얘를 데이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데이터로 놓고 그 다음에 국가를 색칠하고 X축에도 이제 국가를 두고 Y축에는 값을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이제 피하게 만들고 네, 이번에는 여기 랩이라는 거 대신에 그리드 형태로 내가 서브 플랫을 만들기 때문에 이 그리드 옵션을 주고 여기에는 그 그리드의 이제 X축, 그리드의 Y축을 이제 뭘로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드의 X축은 에이지하고 오버올 이렇게 되어 있죠. 에이지하고 오버올은 이제 레벨 2. 여기가 X축 자리에요.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밸류가 없다고? 아, 이거 이름을 바꿔줘야 되네. 요거를 밸류로 좀 바꿔줍시다. 아니면 이거를 여기는 어차피 키를 쓰는 거니까 요렇게 쓰면은 아, 이러면 안 되네. 잠깐만요. 바꿔야 되겠다. 씨.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Y는 요거를 쓰고 아까 이제 봤던 대로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X하고 이제 Y에 따라 가지고 서브 플랫이 잘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플랫을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심슨의 역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슨의 역설에서 이제 바플랫이랑 이런 걸 좀 많이 그려야 돼서 좀 연습을 많이 했어요.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